안녕하세요. 루아 아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원인이 뭘까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그리고 저는 왜 이 채널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원인 하면 뭐가 좀 떠오르시나요? 중국 우한, 거기에 비위생적인 시장, 그 박쥐를 먹는 사람들, 아니면 그 근처에 바이러스 연구소, 이 정도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검증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더 검증되고 더 확실한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에는 32만여 종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에 항상 있어 왔던 거죠. 그런데 왜 굳이 지금 2020년에 이런 재앙 같은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동안 우리는 언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감염될 위험이 있었는데도요. 이 사진은 위성으로 찍은 지구 사진인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대기 중 유해 물질 수준입니다. 차이가 확연하죠? 코로나 때문에 화석 연료가 덜 쓰이게 되면서 이산화질소 배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한 연구소의 발표 자료도 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요즘 미세먼지 걱정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환경 오염 감소로 중국에서만 2달 동안 5살 미만의 아이 4,000명, 70살 이상의 노인 7만 3천 명이 목숨을 살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같은 기간에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은 사람에 비해서 20배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베니스 운하 수질도 좋아졌어요. 해파리가 떠다니고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동물들이 대신 가고 있습니다. 부럽네요. 이쯤 되니까 기후변화 극복 모델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시하고 있다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말하고 있는 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안 움직이게, 못 움직이게 되니까 지구 환경들이 회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기후변화 쪽으로요. 인간이 그동안 기후변화의 주범이었다는 반증이죠. 이 기사는 기후변화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근시안적으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기후변화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큰 그림에서 보면 아주 주목할 만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기후변화는 그동안 우리가 알기만 했지 사실 정확히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문제를 또 만들어내는 거의 트러블 메이커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전염병 차원에서 보면 지난 100년 동안 팬데믹을 일으켰던 거의 모든 전염병은 동물한테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동물한테서 옮을 위험만 줄어들면 이런 전염병이 생길 위험이 줄어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100년간 왜 동물한테 이렇게 전염병을 많이 옮았냐, 그리고 팬데믹이 일어날 정도로 이런 큰 전염병이, 여기서 생각해보면 이거는 인간의 지나친 산업개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최근에 산업개발을 급속도로 하게 되니까 산을 깎고 나무 베고 바다 메우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동물들이 살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동물들이 전에는 이만큼 넓은 자리에서 살았는데 이게 이제 점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나무가 없어지고 산이 없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넓은 곳에서 살던 동물들이 이제 이 좁은 공간에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이전에 이 동물들한테 있었을 때는 괜찮았던 바이러스들이 다른 종의 동물들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좁은 공간에 동물들이 모여 살면서 바이러스들이 막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개발을 더 합니다. 더 깎고 더 베요. 바다를 더 메웁니다. 그럼 이 동물들이 어디로 가죠?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섞인 바이러스들을 잔뜩 안고서요. 그러면 그 섞인 바이러스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올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긴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이 친구들이 이 바이러스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이런 물질들이 따뜻한 곳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산과 들과 강이 있는 이런 곳이라기보단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있고 빌딩 숲이 따뜻하게 데워주는 그런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들은 도시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도시로 몰려드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바이러스들이 모여 살고 게임 끝난 거죠. 전염병이 일어날 충분한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게다가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 지구 전체가 살기에 더 불안정한 곳으로 바뀝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악순환이 있는데요. 일단 날씨가 따뜻해지면 가뭄,
태풍,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커져요. 그럼 이런 자연재해는 그냥 그 자연재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쓰나미나 IT 지진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염병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 도시에 있는 인프라가 망가지면서 더러운 물질들이 그대로 바깥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전염병뿐만이 아니고 이런 자연재해가 한번 오고 나면 식량난이 생깁니다. 흉작이니까 농작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 식량난이 생기면 모자란 자원 가지고 사람들이 다툴 수밖에 없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다. 이게 나라 차원으로 가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지구가 파괴됩니다. 지구가 파괴되면 또 어떻게 되죠? 자연재해가 더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점점 더 큰 폭으로요. 이게 기후변화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나 지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후변화가 왜 왔을까? 왜 이렇게 심해졌을까? 그 원인을 생각해보면 우리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인간의 활동이 다 멈추니까 오히려 지구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포착되잖아요. 초등학교 때 과학실험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변수는 하나만 주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그 변수 하나, 인간 활동이 제약되고 나니까 바로 지구가 회복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할 증거지 않습니까? 인간이 기후변화의 원인이다. 근데 원인을 알았으면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삶의 근본적인 것까지 다 드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 사더라도 다 외국산이잖아요. 사 먹는 것도 외국에서 온 거 되게 많잖아요. 식량 자급률? 밀 같은 거는 1%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물건들의 탄소 발자국이, 그러니까 이 물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내 손에 오기까지 발생하는 탄소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배나 비행기 타고 물 건너서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요. 플라스틱 공장에서 만들죠. 그리고 산 깎아서 아파트 만들고 골프장 만들죠. 바다 메워서 간척지 만들고 또 공장 세우고 거기서 연기 또 나오죠. 이렇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문화 자체가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구를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동물들은 더 좁은 공간에 모여 살다가 바이러스는 거기서 배양되고, 그런 바이러스가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까지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리고 그 시작이 코로나 바이러스인 겁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전처럼은 돌아갈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말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범인은 우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은 우리가 언제나 유지해야 했었던 그 정도의 거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물들에게 주어야 했었던 거리,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해 빼앗았던 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많이 느슨해지고 많이들 지쳐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전혀 나아진 게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큰 그림에서 상황은 여전히 그리고 더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거를요.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지만 사실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이라는 그런 협약이 2016년에 있었지만 만들어 놓고 아무도 그 규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요. 나라끼리도 무한 경쟁하는 시대인데 꼼수는 기본이고 반칙은 필수 아닙니까? 게다가 미국은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대놓고 탈퇴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비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도 못 해냈던 이 힘든 일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내고 있는 겁니다.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후변화 누구의 책임인지 똑바로 보라고. 이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어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는 거랑 똑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회를 준 것만 아니라 해답도 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의 페이스를 늦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파리 기후협약같이 그냥 뭐 서로 조심하자 이 차원이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어떤 책은 이제 2050년만 돼도 사람 못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가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해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산업화,
세계화, 도시화, 금융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최근 4, 50년간 생긴 국제 질서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빠르게 해체되면서 부작용도 존재하죠. 미국에서는 10년 동안의 호황을 4주 만에 다 말아먹었다고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생긴 실업자가 2,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다음에 이 2,600만 명이 다시 원래 일자리로 복귀해서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됐던 지구가 더 빠르게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살지 못할 지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한테 기본소득 주면서 빠르게 산업 구조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일할 일자리는 지구를 살리는 일자리여야 돼요. 더 이상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일자리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000만 명, 2,000만 명이 사는 이런 커다란 도시들 빠르게 나눠야 합니다. 이런 큰 도시들이 조금은 분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바이러스들이 모여들 환경을 줄게 하고 도시만큼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는 살던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극단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르게 지구를 원상태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국제사회가 전 지구적인 결정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자면 이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은 절망적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절망 속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몰랐던 것 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맑은 물, 푸른 산 보면서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야, 그때 코로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미래를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는 어떻게 하면 애들 좀 행복하게 키워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키울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애들이 과연 어떤 미래에 살게 될 건가 하는 거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주제가 기후변화하고 인공지능 이거 두 가지였거든요. 이 두 가지가 아이들의 미래를 가장 크게 바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더 이상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새 아이의 아빠로서 이런 문제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같이 이런 문제에 귀를 좀 더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할게요. 그럼 우리 제발 더 나은 미래에서 만납시다. 안녕.